네, 애널리스트 뷰 시간입니다. 지난 8월, 9월 달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선방 모습 보였죠.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하락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신서정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9월 중반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는데 최근 건설업 한번 진단해 주시죠. 사실 연초부터 건설업종 새롭게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상반기 때 수익률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길 바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더라도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건설업종도 좀 낙폭을 확대하는 그림을 연출을 시키고 있고, 다만 안정적인 실적이라던가 내년 대선 모멘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낙폭이 확대됐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텀은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모멘텀은 남아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크게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일회성 비용들이 다소 꼈었던 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라던가 GS건설 같은 종목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본드콜과 같은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다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체킹을 하기로는 일회성 비용은 추가적으로 반영될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인즉슨 컨센서스의 대체로 부합을 하는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이때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현장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들은 비용으로 반영할 것을 검토하는 중이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반영된다라면 컨센을 조금 미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건설업종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실적이 기록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적 점검해 봤고요. 아무래도 또 건설업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 아니겠습니까? 연말까지 건설업에 영향 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변수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제가 건설업종 말씀을 드릴 때 자꾸 정책적인 부분들을 따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내년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번 대선에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어떤 후보든 간에 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건설업종도 단기적인 센티멘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중장기적인 그림으로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 확대가 지속이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세부적인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트래킹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연간 가이던스의 절반 대비로 봤을 때는 분양 물량의 달성률이 조금 낮은 건설사들이 있었어서 3분기나 4분기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트래킹을 해보건대 GS건설 많이들 우려했었던 거 대비로는 10월 달에 대규모의 물량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연간 가이던스는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 현대건설은 2분기까지도 분양 물량이 좋았었는데 3분기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대우건설은 일부의 대형 현장들이 일정상의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하면서 연간 가이던스가 사실상 3.5만 세대로 좀 강했었습니다. 네. 이거 대비로는 조금 미스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분양 물량이 올라오는 그림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건설업종의 트렌드를 보면 특정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계속해서 날아가는 측면도 있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건설 본업보다는 ESG라던가 신재생과 같은 다른 엣지가 있는 건설사들의 경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시점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좀 숨어있는 신사업 부분이라던가 자회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엣지가 있을 수 있는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데 신사업이 좀 집중되어 있는 건설 종목들도 찾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건설업도 본업 플러스 신사업 네. 모멘텀이 있어야 좀 더 주가가 잘 가겠군요. 그러면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실까요? 탑픽 예.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현대건설, GS건설 돌아가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요. 새로운 종목이 아닌 현대건설과 GS건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긴 하고요. 앞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낙폭이 확대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상 지노스라는 종목은 제가 며칠 전에 프리뷰식으로 레포트를 썼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분기도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던가 원자재 가격 이슈라던가 높은 해운 운임 등이 오피단에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실적을 기록했을 때 2분기랑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일단 변함이 없고 더더군다나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썼었던 SK D&D라는 종목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신재생이라는 부분이 다른 피어들 대비 여전히 주가 측면에 있어서 전혀 모멘텀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레벨 대비로는 추가적인 상승률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구위원님 말씀 도중에 ESG 모멘텀 몇 번 얘기하셨는데요. 최근에 건설업 그리고 시멘트업계에서 ESG 경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 흐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ESG라는 게 어떤 섹터든 간에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 제가 9월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쭉 정리해봐다 보니까 다른 대형 건설주들 다 빠졌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만 선방을 했더라고요. 물론 유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도 주가를 견지했지만 그린 EPC 혹은 수소와 관련된 테마가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테마랑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 쌍용 C&E를 비롯한 시멘트 업계도 3분기 실적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단에서 컨센서스를 좀 미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폐기물이라던가 즉 환경과 관련된 모멘텀이 엮일 수 있는 즉 목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력도가 높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에다가 또 ESG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